시비하네. 당장 오빠부터 찾아보자. 아버지, 오늘은 좀 어때요? 아버지 쓰러지신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요. 얼른 일어나셔야죠. 아니, 중머리 왔나? 응. 그게 뭐고? 아버지 좋아하는 참외. 아버지, 참외도 사왔는데 먹게 좀 일러봐라. 응? 역시 딸들이 정성이 지극하죠. 아들보단 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빠, 내 보이나? 내 막내딸 종말이. 의사 좀 불러올게요. 아빠, 남이나 오빠? 아빠는 일어나자마자 오빠부터 찾나? 그러게요. 섭섭하네요. 남이 몰라. 바쁘겠지. 내가 나중에 오라 할게. 아빠는 아들밖에 모르나? 언니랑 내랑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 우리 종말이. 근데 기남이는 어디 갔노? 오빠? 뭐 백수가 오락실이 나갔겠지. 오빠한테 백수라니. 취업 준비생 따라해봐라. 뭐라고? 어허이, 애미 말이 말 같지 않나? 따라하라고. 취업 준비생. 그래, 오빠는 백수가 아니고 취업 준비생이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근데 이거는? 아, 이거 우리 기남이 주려고 바나나 선물 샀지. 내도 바나나 좋아하는. 어디 남자가 먹을 거에 함부로 여자가 손을 대노?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세상이 다 그래도 내 재산은 기남이가 모실 거 아이가? 아들이 딱 써야 집안이 잘 되는 거다. 제사 음식은 누가 합니까? 조선시대 분이네요. 아니 정말이 이리 좀 와봐라.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일하실까? 응?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아버지. 이제 너 엄마 보러 갈란다. 무슨 말 그렇게 해요? 아직 멀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아버지 용서하고 잘 살아라. 아버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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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구남 언니, 오빠는 오늘 안 온다나? 설마 아빠 첫 재산데 오겠지. 근데 왜 연락이 한 통 없노? 아빠 재산 똑같이 나눌 때 보고 코빼기도 안 비친다 애가. 바쁘겠지. 언니는 오빠가 밉지도 않나? 평생 다 오빠한테 뺏기고서는. 아버지가 이유가 다 안 있으셨겠나. 아니 이유는 무슨.
평생 오빠가 제사 지내줄 거라고 노래를 하면서 제사는 언니가 지내고 있는데. 귀남아. 오늘 아버지 제사제? 언제 오노?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차례나 제사는 내가 못 모시겠다. 왜요? 그게 무슨 소리고? 우리 집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거든. 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이제 제사를 못 지내겠다. 그 말이가. 하여튼 뭐 누나 알아서 해라. 이 핑계 같아요. 그렇네요. 언니, 왜 뭐 급한 일 있나? 내가 오면서 중개사한테 들었는데 뭘 들었는데? 오빠가 귀남이가. 기남 오빠가 시골 땅을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이사를 갔단다. 시골 땅? 그런 게 있었나? 아버지 재산 분할할 때 그런 거 없었지? 뭐고? 아빠가 기남이 오빠한테 2011년에 땅을 줬다고. 그렇네. 와, 네, 아빠가 오빠만 편애할 때 이럴 줄 알았다. 근데 그 땅도 나누자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아빠가 미리 주셨는데 무슨 수로? 그럼 오빠한테 나눠달라고 하자. 아빠 아플 때 병문안 한 번 안 오고 이제 제사도 안 지낸다 아이가. 그게 왜 오빠한테 가노? 그래. 이제 제사도 내가 지내야 되니까 그 땅 나눠달라고 하자. 일단 니는 귀남이 어디 사는지부터 좀 알아봐라. 알았다. 정말 형제지간에 사는 것도 모르네요. 여기가. 응, 여기 맞다. 드디어 만났네요. 왔나?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사한 거 보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네. 질리긴 뭘. 귀남아, 니 아버지가 땅 준 거 있지? 아버지 살아 생전에 나한테 주셨다. 그것도 3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내가 미리 받은 건데 왜 나눠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아빠 재산이니까 당연히 같이 나눠야지. 그러고 니는 이제 제사도 안 지내겠다며. 그거는 그거고 시골 땅은 이미 내 땅인데 상속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니 오빠. 됐고 나는 더 뭐 할 말 없으니까 가라 그냥.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아끼던 아들 귀남 씨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준 땅을 두고 벌어진 상속 분쟁입니다. 사건을 정리해보죠. 의뢰인 박후남, 박종말과 박귀남은 한 형제인데요. 아들과 딸을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사랑이 유난스러웠죠. 그런데 2012년 아버지가 아프다가 돌아가시게 됐죠. 이후에 세 사람은 상속 재산을 3분의 1씩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들 귀남 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아버지의 제사를 모실 수 없다고 통보를 했고, 급기야 시골 땅을 팔아서 큰 시세 차익을 남기고 이사를 합니다. 시골 땅의 존재를 몰랐던 후남 씨와 종말 씨, 알고 보니 2011년경에 아버지가 귀남 씨에게 시골 땅을 증여했던 건데요. 네. 이에 두 딸은 이 땅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만 귀남 씨는 어림도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증여했던 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속 문제들, 분쟁들 참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TV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은 김경락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주시죠.
네, 저도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드라마가 꼭 내 얘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상속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냥 재밌게만 보셨을 것 같진 않아요. 박후남 씨와 종말 씨의 억울한 문제 네.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후남 씨와 종말 씨가 아버지의 병간호는 물론이고 제사까지 이제 떠맡아서 지내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증여했던 땅에 대해서 권리를 좀 찾고 싶다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해결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박후남 씨와 이 종말 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우리 귀남 씨에게 증여됐던 땅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류분 이러니까 아버지가 기름을 물려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정확하게 뜻을 모르겠어요. 유류분 소송이라는 게 뭡니까? 상속 재산 중에 상속인에게 이 보장되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 민법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규정이 있는데요. 피상속인, 즉 사망하신 분이 일부 그 상속인이라든지 혹은 제3자에게 소위 유산을 몰아주기 식으로 넘겨주게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 상속 재산 중 일부를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제 할 수 있다고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유류분으로 이 보장되는 것은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는데 네, 네. 우선 그 비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분이라는 개념부터 조금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면 배우자가 1.5, 그리고 각 자녀가 1, 예. 1.5대 1의 비율이거든요. 네네. 예컨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머니가 7분의 3, 2명의 자녀가 각각 7분의 2씩 이렇게 하면 1.5대 1의 비율이 되는 것이 이제 법정 상속분입니다. 뭔가 좀 셈법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니까 네.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복잡하시더라도 잘 네. 들어봐 주십시오. 자,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분에서 배우자와 이제 자녀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요. 예. 네. 형제 자매라든지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자, 드라마의 경우에는 어머니는 안 계시고 3명의 자녀만 있으니까 이 3자녀의 각각 법정 상속 지분은 3분의 1이고요. 예. 여기에 유류분 비율이 2분의 1을 곱해져서 6분의 1씩의 유류분 비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미 형제들끼리 3분의 1씩 나누어 갖자고 합의가 끝난 상태잖아요. 이 합의가 유효하다면 사실은 그 뒤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상속 재산을 각각 3분의 1씩 네. 협의한 것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귀남 씨에게 증여된 바로 그 부동산은 그런 협의에 사실은 제외가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상속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다고 해도 후남 씨나 종말 씨가 유류분을 고려해서 계산한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박귀남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유류분의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예. 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네. 제가 식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유류분액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상속 재산액에다가 네. 문제가 되는 그 증여액을 더하고 또 여기에 상속 채무가 있다면 그 부분을 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요. 네. 다시 이 금액에서 특별 수익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뺀 것이 유류분액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분명히 간단한 식을 소개해 준다 했는데 그렇게 복잡한 식을 소개시켜 주시다니. 말도 어렵고요. 예.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드라마에서 제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예. 상속 채무도 없다. 예. 특별 수익액도 없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적극적인 상속 재산액이 10억 원이다. 네. 그런데 귀남 씨한테 증여된 그 부동산의 가치는 20억 원이다. 네. 하면 두 개를 합치면 30억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6분의 1 곱하면 5억 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후남 씨의 경우에는 5억 원의 유류분액을 적용받는데 실제로 상속을 받았던 것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3억 원이다 네. 하면 그 차액인 2억 원이 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상속 다룰 때 보니까 이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드라마에서는 아버지 사망 시기가 2012년인데 거의 이제 10년이 가까이 된 일인데 이게 유류분을 청구할 때 좀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신청을 하라라는 그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굉장히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예. 그리고 상속 개시일 보통은 사망한 날짜가 되는데 그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사망시로부터 10년. 근데 이 조건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조문이 두 개가 서로 좀 달리 돼 있어서 두 개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각 개별 사례별로 이게 안 때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두 개 요건은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버님이 그 사망하신 지가 10년이 지났으면 설사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청구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게. 맞습니다. 이게 기간이 오래 지나면 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여러 사건들 중에 부모님께서 20년, 30년 전에 돌아가신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이게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어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이제 등장인물이 사망을 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주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있죠. 해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네. 실제로도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네. 영화나 드라마, 뭐 추리 소설 이런 데 보면 그런 네. 장면들 나오는데 궁금했어요. 예, 사실 그거는 아마도 영국이나 예, 예. 미국에서 만든 작품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류분 제도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 유류분을 계산을 해서 예. 자신이 침해받은 유류분만큼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류분이라는 게 그 사망하는 그 본인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녀들 또는 배우자들을 위한 제도네요. 맞습니다. 그들 간의 형평과 균형, 생계 유지를 위한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실제로 저는 이 유류분 소송이라는 거를 잘 못 들어봤는데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납니까? 예, 상속에 관한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이 우리 상속재산 이 분할 심판 청구인데요. 네.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래요?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언론을 보시면 그 재벌 2세, 3세들끼리 이 상속재산 가지고 다투는 경우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 네, 봤죠. 사실 이런 경우도 대부분 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 형제한테 미리 생전에 증여해 준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툴 수가 있겠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재산을 좀 몰아준다든지 네. 조금 편애한다든지 특히 재산 많으신 분들은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균형을 다 맞추질 못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여러 명이다 할 때 한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어서 너 국물도 없어 라고 하면서 재산 주기 싫다 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상속재산하고는 좀 다르게 네. 유류분은 사실 법적으로 그냥 보장해주는 권리거든요. 물론 말썽을 일으키고 또 이 집에서 여러 가지 사고 치는 자식들이 있겠지만 네네. 상속을 포기했다든지 상속 결격자, 예를 들면 존속 살해, 존속 상해, 뭐 유언 방해 이런 정도의 극단적이고 폐륜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아무리 말썽을 일으킨 자식이라도 유류분 자체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사실은 가사 사건이 아니고 예. 민사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도 민사 재판부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예. 어떤 자식이 속을 썩였다 혹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누구를 더 예뻐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또 형제끼리 다퉈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죠. 안타깝고 참 씁쓸합니다. 예. 자, 그런데 유류분 또 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도가 있는데 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 뭐 유언을 대신해서 뭐 맡아준다 이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금융회사에 자신의 재산을 일정 부분 이렇게 맡겨두고 예, 예. 펀드를 운영하는 것처럼 운용을 신탁한 다음에 살아있을 때는 그 운용 수익을 받고요. 이제 죽었을 때는 어떻게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것을 미리 정해둔 뒤에 네. 그렇게 상속 재산을 이 피상속인의 의도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법원은 이렇게 유언 대용 신탁에 따라서 이전된 자산은 유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자신의 의사에 맞추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앞서 유언에 따른 상속 재산 몰아주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근데 유언 대용 신탁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권유 드리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예. 네. 혹은 뭐 학교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종교시설에 기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훌륭한 분쟁 예방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TV 보시면서 내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듣는다 하시는 네. 분들은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예.